이차전지 대장주가 에코프로였었는데 이제 포스코홀딩스인 것 같다로 말씀하시는 분들 요즘 좀 많아졌던데. 그 부분 공감을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요? 예. 가짜뉴스 네 번째가 IRA에도 불구하고 중국 배터리가 결국 각종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미국에 진출할 거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거 다 안 되고 있다. 그거 다 무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의회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 무산되고 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단에서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 갖고 중국 공산당하고 중국 공산당이면 어떻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면 어떻습니까? 러시아하고 손잡으면 어떻습니까? 난 돈만 잘 벌면 되지라고 개별 기업단에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기업은 사기업이니까. 정치인은 다르거든요. 정치인은 그 기업에서 움직이는 집단들이어야 하니까 당연히 의원들이 나서서 사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국익을 위협하는 이제 그런 행동을 할 때 당연히 이제 제어를 하고 그렇죠. 못하게 하고 하는 역할이 사실은 이제 정치의 역할이니까. 정치인들은 이제 기업보다 국가의 편인 거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역할을 미국 의원들은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하원이 IRA 후에 포드 CAT 합작 관련 조사 착수하겠다.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게 7월 달이고요. 그죠? 그러면서 미 하원 세입위원회와 미중 전략 경쟁 특위에서 포드에 사안을 보내갖고, 야, 자료 제출해.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넘기시면 9월 26일 날 결국 2달 만에 포드가 손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관련해서 합작 중단한 거에 대해 갖고 이것도 또 이제 그 전에 7월달 기사들을 대한민국 기자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했어요. 이거 관련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포드 CAT 얘기했었지만 그거 다 어렵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달 뒤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도 이게 해석을 쥐들 마음대로 합작은 중단했지만 잠정 중단한 거고 다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CAT는 부인했으니까 안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린단 말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게 사건의 일련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까 7월 달에 의회에서 이렇게 서한 내고 조사하고 2달 있다가 포드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결국 의회의 그 압력 때문에 이제 이거 잘못하다가 이제 밑보여갖고 감옥 갈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드랍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건데 자명한 건데 이것도 지금 얘기를 제대로 똑바로 안 하고 있는 게 사실 좀 문제고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가 포드 이번 결정 비용이 어떤 건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중국 CAT과의 합작이어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공격을 받아온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안 했다는 거죠. IRA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고 그래서 IRA에 어긋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국민 여론도 그렇고요.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산 배터리 현대기아차가 쓰는 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정치권은 지금 본체 만취하고 있지만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연히 정치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그런 형태의 이제 움직임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LFP 확대가 K 배터리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유에서 그래서 결국은 포드는 LFP해서 쓰는 걸로 차는 계획을 잡아놨는데 원래 CATL 쪽도 좀 접촉하고 했는데 그게 다 물 건너간 거잖아요. 야 그러면은 딴 거 써야 되겠네. LFP인데 딴 거 써야 되겠네. 생각해보니까 LG 엔솔이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LFP 대안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 탈중국 기조가 강한 북미에서 LFP 배터리 사업 확장을 기하는 LG 엔솔이 중국 배터리의 대안으로 떠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CATL을 대신할 리튬 인산철 배터리 협력사로 LG 엔솔을 선택할 여지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LFP 배터리 공장은 지금 애리조나에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기사에 권영수 부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5년도에 전기차용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남의 얘기하듯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자기네 회사 얘기잖아요. 모르겠냐고 자기네 회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25년에는 LG 엔솔 LFP 배터리가 전기차용으로 북미의 전기차용으로 만들어져서 탑재해서 팔릴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LFP가 미국 시장 어쩌고저쩌고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ATL 쪽하고도 이제 테슬라 쪽하고도 당연히 이제 지금 얘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의회에서 하원 의원장이 테슬라 중국 CATL하고 계약 관계를 내용을 밝혀라.
하는 압박을 9월 21일 날 서한을 냈다는 거고요. 그 전에 한번 이제 서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지난 4월 달에 이게 이제 그 테슬라 쪽 얘기가 있어갖고 테슬라한테 답변 한번 해라 해서 테슬라가 답변서 한번 제출했는데 또 이제 일론 머스크 그 양아치가 이제 똑바로 안 쓰고 조금 이제 뺀질뺀질하게 써서 보냈나 봐요, 서한을. 그러니까 이제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이 야, 다시 똑바로 다시 써서 다시 갖고 와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드의 케이스하고 똑같이 갈 겁니다. 스미스 위원장 얘기가 전기차의 납세자가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정책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더군다나 이 세금이 중국 공산당이나 우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법인단체에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당연히 우리도 이렇게 해야죠. 세금이 중국 공산당이나 우리가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법인단체 흘러가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다 흘러가고 있는데 다들 번쩍만쩍하고 뭐 내 돈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다음 보시면 고션 하이테크 6월 달에 또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고션 하이테크가 미국 진출한다. 그때 얘기가 뭐냐면 이제 CFIUS란 데에 고션 하이테크가 이제 질의서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터리 공장 지으려고 여기 땅 사야 되는데 땅 사도 되냐? 라고 물어보니까 CFIUS가 그거는 우리 관할권이 아니다. 땅 사고 말고는 우리가 타치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건데 그게 확대 해석해가지고 야 이제 미국의 고션 하이테크가 공장 지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 미국 의원들이 그 CFIUS가 이제 관할권을 그럼 가지려면 의회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CFIUS가 그 고션 하이테크 공장 짓는 거 너네가 거절 못한 지금 규정상 그거를 이제 드랍을 못 시키는 사항이라고 하면 그러면 드랍 시킬 수 있게 하려면 우리 의회에서 뭘 해주면 되냐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 모름지기 이래야죠. 진짜 우리나라 국회하고 좀 비교되잖아요. 쫙 보면. 국가안보와 필수공급망이 위협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납세자가 돈을 대는 투자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제공하는 배터리 세액 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면 국가안보와 필수공급망이 위협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게 같은 이런 그 애국심을 정치인들은 기본 장착을 해야 된다고요. 이러니까 미국이 잘 나가지 글로벌 넘버원 저기 나라지. 우리 좀 잘해요. 좀 진짜.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최근에 이제 또 새롭게 등장한 다섯 번째가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IRA 폐지될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그 트위터 상에서 트럼프가 IRA 폐지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전기차를 무조건 그렇게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보조금 같은 것들이 중국 애들을 살찌우는 형태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쪽에 사실 초점이 맞췄던 거고요. IRA 폐지한다는 얘기 자체 한 적도 없는데 그걸 막 확대했어요. 아마 한 적은 없어도 어쨌든 바이든 정권이 지금 인기가 조금 이제 시들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좀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바이든이 그렇게 친환경, 전기차 이런 거 얘기했으니까. 예. 트럼프는 그보다는 어쨌든 약할 것이다 생각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미국 정치를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미국 정치는 대한민국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금 사실은 작년 이 무렵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네. 중간 선거 때 어떤 얘기 있었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그러면은 작년 8월 달에 아예 통과됐고요. 아마 10월, 11월 요 무렵에 이제 중간 선거를 했던 것 같은데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면 아예 백지화 시킬 거다. 하면서 2차전지 주가 작살냈었어요. 근데 실제 이제 선거해 보니까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했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해서 상하원 양원을 다 장악한 일도 없었고 그 다음에 하원에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가 됐지만 관련해서 IRA 규정을 이제 뭐 없앤다든지 폐기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하는 움직임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공화당을 장악한 미국 하원에서 아까 쭉 보여드렸잖아요. 미국 배터리, 중국 배터리, 중국 전기차를 더 압박하는 강도로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다 공화당 위원들이라니까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은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은 미국 대통령이 위상이 되게 막강하지만 국내 정치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힘이 막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미국은 첫 번째로 의회 중심 국가고요. 두 번째로 주지사가 엄청난 권한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시간주 주지사가 미시간에 이제 LG 엔솔하고 GM하고 이제 배터리 공장 짓는 걸 승인을 하고 그 관련해서 세금을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나면 그 결정 그대로 가는 겁니다. 중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거 주지 마. 미시간주 주지사한테 그거 주지 마. 얘기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미시간 주지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 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제, 지난 그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때 그 민주당 쪽 정부 쪽,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이제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좀, 민주 진영, 그러니까 진보 진영,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되게 문제시 많이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멕시코하고 국경 장벽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이제 국경 장벽, 네. 저거 인종차별 정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얘기 많이 하고 공격 많이 했었던 기억하실 겁니다. 네. 바이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멕시코 국경 장벽 지금 다 철폐됐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아직도 열심히 건설하고 있어요. 많이 건설돼 있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대통령 공약으로 내가 대통령 되면은 멕시코 장벽 철거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의회에서 관련 예산안이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멕시코의 장벽 건설하는 그 이제 예산이 다 통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과된 예산이 대통령이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통과된 그대로 지금도 멕시코하고 뉴욕 사이의 그 국경 장벽은 열심히 지금 짓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 멕시코 국경 장벽 하나조차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게 미국 정치인데, IRA는 상하원 양원에 다 도장 꽝꽝 찍어갖고 통과된 거잖아요. 그거를 트럼프가 어떻게 바꿉니까? 진짜 무식한 소리입니다. 무식이 진짜 철철 넘치다 못해갖고 그 한강물을 가득 메우는 정도의 무식한 소리입니다. 지금 그 얘기는. 근데 그렇게 다 같이 그 무식한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줄도 모르고 지가 틀렸다는 것조차도 모르니까,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이런 수준이 지적 수준이 정말 한심한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그 주 세비위원장을 이제 공화당의 제이슨 스미스, 그 다음에 무역소 위원장 아드리안 스미스 역시 공화당, 중국 특위위원장 마이크 켈러거 공화당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다 공화당 의원들이 다 장을 해서 지금 중국 때리기를 더 앞장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흐름들을 계속 가는 거예요. 네. 중국 싫어하는 거는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훨씬 더 싫어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기조가 이게 확고하고 변경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2022년 10월 달에 발표한 국가 안보 전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바뀌면 그때그때 정책 같은 것도 많이 바뀌고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네. 10년지 대계를 장기 플랜을 미리 발표를 하고 그 발표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이게 그 10년짜리 문건입니다. 10년 동안 미국의 방향을 결정할 문건,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문건을 22년 10월에 발표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화이트하우스 나오고 밑에 사인 나오죠. 저 사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 사인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인한 문서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문건 안에 Our competing China and constraining Russia에서 우리의 주적은 중국과 러시아다. 중국에 대해서는 PRC, People Republic of China, 그러니까 중국인민공화국은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키워서 국제 질서 재편의 의도를 가진 유일한 경쟁국이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징이 인도 태평양의 영향력을 확대해서 세계 지도 국가가 되려는 야망을 갖고 있다. 이거를 꺾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여기에 부합하는 인도 태평양의 영향력을 확대해서 세계 지도 국가가 되려고 하는 중국의 입장에 발맞추는 그런 기사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배터리 찬양하고 중국 전기차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된다. 이런 형태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친중 언론들이 지금 이제 이 영향력 안에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IRA 관련해서 Investing our national power to maintain a competitive edge,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방법을 개발하는데, 그 방법을 개발한 게 IRA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IRA는 애초부터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지만 인플레이션하고는 처음부터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쪽도 관계가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고요. 애초에 접근 자체를 중국하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 IRA 법안인데, 그런데 CATL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거를 이 IRA 법안에 다 사인한 그 상하원, 양원 의원들이 가만히 보고 있겠냐고요. 당연히 안 보고 있죠. 여기도 분명히 나오지만 미국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서 IRA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맹국하고 K배터리하고 협력해서 경쟁국 CCP 중국 공산당을 제압하기 위한 게 IRA 취지라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범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따라서 지금 정책이 다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포드라든지 테슬라 같이 말 안 듣는 인간들이 있어서 의회 의원들이 불러갖고 한 번씩 조져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이런 흐름으로 당연히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트럼프가 된다 한들 무슨 수로 바꾸겠습니까? 못 바꿉니다. 트럼프도 그걸 바꿀 생각도 없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때 얘기했었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전기차 전환을 맹공하면서 워딩은 이건 전부 다 중국산이 될 것. 반중국 입장에서 사실 얘기한 거예요. 전기차를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메시지의 핵심은 중국 공산당 타도. 이걸로 재미 본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스라엘하고 전쟁 나고 하니까 그 바이든한테 이 새끼야, 네가 이란한테 돈 대줘서 그런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공격 막 그걸로 득점 많이 한 사람이 트럼프예요. 근데 중국 공산당 좋은 쪽으로 방향을 움직일 리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한국 언론의 한심한 수준을 사실 보여주는 건데 한국 언론들이 다 같이 야 미국의 트럼프 또라이야 미친놈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한국 언론이 미치고 또라이인 겁니다. 아니 세계 최강국 미국을 이제 대표하는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미친 사람이 될 리가 있습니까? 또라이가 될 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나름 유능하고 뭔가 이제 그 미국 시민들 과반의 지지를 받을 만큼 그런 능력과 자질이 되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거죠, 당연히. 근데 그걸 대놓고, 아니, 마치 뭐, 미국 민주당 기관인 것처럼 트럼프는 대놓고 미친 사람이라고 전제를 깔고 자꾸 쓰니까 그런 전제 하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트럼프가 되면 저 미친 새끼가 IRA 다 무효화시키고 전기차 전환 안 하고 다시 내연기관차로 갈 거다. 는 식의 지금 레토릭을 이제 언론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레토릭을 여러분들이 무비판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이 책, 트럼프 전략에 시인한 책이 바로 그 트럼프의 그 전략적인 사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제 적어 놓은 책이고요. 이 책 되게 베스트셀러인데 한번 읽어보실만 하고, 여기 보면 트럼프가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즐겨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손자병법이라는 겁니다. 병서를 항상 옆에 두고 이렇게 항상 보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계획하게 대도 안 되는 그런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다 전략적인 발언이라니까요. 되게 이렇게 이제 막 공격적인 발언하고 때로 미친 놈처럼 발언하고 하는 게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요 책 2004년에 지금 나온 걸로 김영사에서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저는 훨씬 더 일찍 읽은 것 같습니다. 이게 거래의 기술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자서전인데 보시면 되게 젊잖아요. 젊었을 때 잘생겼었다니까. 이때부터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이에요. 협상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고 협상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친 척 하는 겁니다. 미친 척 해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연봉 협상할 때 내가 연봉을 한 뭐 1억 정도를 이제 예상하고 이제 그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대개 이제 일반 마음 착하신 분들은 가서 제시 한번 해보시지 하면은 보통 한 1억 천, 1억 2천 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마음 착하신 분 다 그렇게 하거든요. 트럼프는 10억을 부른다는 겁니다. 10억 내놔라, 연봉.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막 깎아서 들어오면은 대략 2, 3억 정도에서 이제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원래 나는 1억 받으려고 했는데 2억을 해서 이제 100% 더 받은 거라서 나는 되게 성공적인데 사실은 협상 상대방은 자기가 10억에서 무려 8억이나 깎은 거기 때문에 내가 꼭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그게 이제 일종의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트럼프는 이제 전형적인 곰 같은 여우라고 볼 수 있는데 미친놈인 것 같은데 되게 머리가 스마트하고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때 실제로 이제 막 그 김정은하고 옛날에 그때 한 몇 년 전에 김정은하고 이제 네 핵 단추가 크냐 내 핵 단추가 그냥 한번 겨뤄보자 이런 거 트위터 올려갖고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저거 뭐 핵전쟁 막 겁났는데 그러고 몇 달 지나갖고 한국 방문해서 여기 그때 판문점에 김정은 직접 만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때 왔을 때 국회 연설을 했는데 트럼프가 원고 없이 30분인가 연설을 했는데 너무 대단하게 스마트하게 잘하고 그때 국민들이 다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이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부터 되게 유서가 깊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군주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키아벨리. 거기에 나오는 이제 얘기인데, 때론 미친 척 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다.
라고 마키아벨리가 썼고, 그 군주론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제 그 마키아벨리가 그때 되게 흠모했던 이탈리아 전쟁 군주가 이제 체사레 보르자라는 사람인데, 그 자질이 대담함, 자신감과 함께 뛰어난 속임수였었다. 이상적 군주는 초인의 의지력과 교활함, 무자비함을 겸비해야 한다고 믿었던, 그래서 누구보다 선의의 무능력자를 경멸했던 마키아벨리다운 현실 정치인이 아닐 수 없다. 이 체사레 보르자하고 비슷한 형태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곧이곧대로 그냥 워딩에 집중해서 보시면 안 되고, 네. 그 워딩을 통해서 이 사람이 뭘 얻으려고 하나 하는 거에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늘 말씀하시는 8개 종목 있잖아요. 한 종목씩 이제 코멘트 한 번씩만 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배터리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예. 현 상황 좀. 여전히 좋죠. 예, 괜찮습니다. 이제 지금 미국에서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이제 지금 열심히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지어갖고 금방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해보니까 배터리는 되게 민감해서 수율이 수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문제들이 있어서 아직도 사실 GM이나 포드는 자기가 원하는 물량만큼 지금 생산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아마 4, 4분기 정도에는 좀 이제 본격적으로 수량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하고, 내년 되면은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폭발, 빅뱅 하겠죠. 24년, 25년, 26년. 이 세 개는 미국 시장에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 거기 배터리는 LG엔솔, SK가 이제 주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K배터리가 지금 북미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60%가 지금 테슬라 거라고 하니까요. 북미 테슬라는 한국 거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파나소닉하고 이제 CATL 걸 썼었는데, 지금 CATL께 이제 배치되는 흐름이니까 거의 파나소닉이 60%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60에서 뭐 한 50% 정도, 50에서 55% 정도는 파나소닉이 먹고 있고 나머지 5%는 CATL 거고 나머지 40%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K 배터리 3사가 이제 나눠 가지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그럼 K 배터리가 조금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는 여지는 좀 많이 있긴 한 거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국한에서 보면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K 배터리한테는 호재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테슬라 외에는 거의 한국 배터리를 쓰니까. 앞으로 이제 GM이나 포드가 다 생산 속도를 높여갖고 생산 대수를 지금 다 늘릴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올해 4분기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 대수에 좀 이제 힘이 붙으면서 이제 미국의 그 한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될 겁니다. 대략 한 80% 선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한 3, 4년 지나고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서 IRA 수준의 보조금도 받는다고요? 예, 그거는 시간 좀 됐죠? 한 6월달 기사인가? 한 그 정도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원래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미국에서 이제 IRA 그 규정이 있잖아요. 이제 세액공제 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관련돼서 지금, 캐나다도 어차피 북미니까, 미국 정도 수준은 달라라고 이제 LG엔솔이 처음 얘기를 했고, LG엔솔이 먼저 이제 그 공장 건설하고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스텔란티스하고 합작하던 공장이거든요. 짓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갔고, 누가 들어왔냐면은 이제 폭스바겐하고, 그게 양극재는 아마 저쪽에 유미코아가 같이 들어왔을 거예요. 벨기에 유미코아하고 같이 들어오는 이제 공장이 지금 캐나다에 이제 LG가 먼저 삽 떴고, 얼마 있어서 그 공장에 들어왔는데, 온타리오인가? 뭐 정확하게 이제 위치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데 거기 이제 들어왔는데, 걔들이 받은 그 세액공제 받고 이런 이제 혜택이 처음에 LG가 약속받은 것보다 걔들 받은 게 더 많았어요. 더 좋았어요. 그래갖고 LG가 빡 삐져갖고, 우리도 저 수준에, 폭스바겐 수준에 안 맞춰주면, 나 이 공장 안 지을 거다. 나 저 미국 가서 지을 거다. 라고 목리를 부렸고요. 목리를 부리고 2달 만에 캐나다 정부가 손을 들고, 폭스바겐 수준. 그 수준이 IRA 미국 이제 세액 공제 주는 그 수준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그만큼 주겠다 해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못 이기는 척하고 다시 지금 공장 짓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만큼 지금 이제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캐나다 정부한테 마음 안 들면 나 저 딴 데 가서 지을래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을 만큼 갑 오브 갑의 위치에 있다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양극재 그럼 에코프로, BM이나 LG화학, 포스코퓨처에면요? 뭐 다 잘 되고 있죠. 네. 착착 잘 되고 있고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최근에 그 이제 그 리튬 가격 하락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돼서 3, 4분기 실적 안 좋을 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나온 5가지 가짜 악재 뉴스들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서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좀 그런 일이 있는 것 같고, 지나고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자재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는요? 열심히 사업 다 잘 진행하고 있죠. 에코프로는 올해 이제 진짜 올해 주식은 에코프로였고, 내년에는 포스코홀딩스가 좀 더 각광을 받지 않겠나.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공장을 건설하고 그게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찍히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였거든요. 포스코홀딩스도 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10월 1일 날 그 필바라 리튬 솔루션 광양에 있는 그 광석형 리튬 갖고 와서 이제 수산 리튬 만드는 그 공장이 10월 1일 날 제가 기공식 한 걸로 이제 완공돼서 공장 돌아간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3개월 열심히 돌려서 그 리튬 매출이 드디어 찍혀갖고 뭐 1월 중순이나 1월 말 뭐 2월 초 되면은 이제 숫자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대감, 이게 리튬 사업해갖고 앞으로 매출이 이만큼 일어나고 막 이런 이제 기대감만 갖고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대감이 실제로 숫자로 수치화되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르거든요. 그 시점이 되면은 좀 본격적인 랠리를 하지 않겠나 싶고, 그러면 지금 좋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2차전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2차전지 대장주가 에코프로였었는데, 이제 포스코홀딩스인 것 같다로 말씀하시는 분들 요즘 좀 많아졌던데, 그 부분은, 공감은 하시나요? 예, 그 부분은 공감은 하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납니다. 왜요? 예.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다들 그런 얘기 한다는 거거든요. 보통 그런 얘기 하면 잘 못 들었더라고요.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실 LG화학인데, LG화학 저도 되게 좋게 생각했어요. 올 초부터. 근데 이제 LG화학을 이런 이제 그 증권 유튜브 나오는 이제 분들이 2차전지 안 좋아하는, 별로 안 좋게 얘기하면서 에코프로 비싸다, 포스코홀딩스 고평가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유독 LG화학은, 이거는 그래도 LG화학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LG화학 나는 좋게 생각해서 저도 갖고 있고 하니까 LG화학 좋게 생각하는데, 좀 느낌이 좀 쎄하다. 왠지 모를 좀 이제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LG화학은 못 가더라고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에코그룹 포스코그룹 막 갈 때, 의외로 LG화학이 못 가는 걸 보고, 역시 좀 그렇구나.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모두가 합창하면 반대로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포스코홀딩스를 막 얘기하는 게, 저도 포스코홀딩스 되게 좋게 생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왠지 좋게 생각하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좀 있다 하는. 네. 자, 작지만 강한 기업 이제 나노신소재는요? 예, 나노신소재는 뭐 최근에 제가 안 봐갖고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양극재나 뭐 배터리 관련 기술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마이크로미터 수준인데 거기서 이제 1000분의 1미터로 떨어지면 나노미터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 진행 방향은 어쨌든 간에 이제 나노 기술이 많이 적용되는 쪽으로 갈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나노 기술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이제 나노신소재를 제가 8대 종목 하나에 넣어 놓은 거고요. 많이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 많이 높고요.